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금융거래가 그냥 싹 다 마비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 피해자의 실제 경험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서 진짜 생생한 대처법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어요. 이게 웬 떡이지? 싶죠? 혹시 로또라도 맞은 걸까요? 뜻밖의 행운일까요? 아니면 정말 끔찍한 금융 악몽의 시작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후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됐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의문의 입금입니다. 모든 일은요, 12월 9일. 거의 쓰지도 않는 계좌에 달랑 1원이 찍히면서 시작돼요. 근데 입금 자명이 CPP47. 진짜 이상하죠? 근데 1원이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엿새 뒤에 이번에는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50만 원이라는 큰돈이 똑하니 들어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싸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입은 바로 자기 주거래 은행인 카카오뱅크에 전화를 겁니다. 이거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정말 빠르고 아주 올바른 대처였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카카오뱅크의 답변이 좀 황당합니다. 입금자가 SC제일은행을 썼네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쪽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셔야 해요.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지긋지긋한 책임 떠넘기기, 이른바 핑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기의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통장 묶기라는 진짜 악질적인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기꾼이 아무 계좌에나 돈을 보내요. 그리고는 바로 그 계좌를 이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다 라고 허위로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신고된 계좌는 물론이고 그 계좌 주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돼 버립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해서 내 통장 풀어줄 테니 합의금 내놔.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참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사기꾼이 쳐놓은 덫이 드디어 발동합니다. 이제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해요. 피해자는 카카오뱅크가 시키는 대로 SC제일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돌아온 대답은 딱 이거였어요. 입금자랑 연락이 안 되네요.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끝입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카카오뱅크에 전화를 해봤지만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SC제일은행이랑 해결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죠. 이 은행, 저 은행, 두 은행 사이에서 완전히 공처럼 왔다 갔다 핑퐁을 당하고 만 겁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절망감이었습니다. 경찰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요즘 이런 사기 진짜 많아요. 근데요, 저희도 못 뾰족한 수가 없네요. 은행도 경찰도 기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그렇게나 경고를 했는데도 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카카오뱅크에서 문자 한 통이 띵 하고 도착합니다. 귀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요, 정말 몇 분 간격으로 내가 거래하던 모든 은행에서 똑같은 문자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사람의 모든 금융생활이 그냥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카카오뱅크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보통 두세 달은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장 내일부터 두세 달 동안 돈 한 푼 못 쓰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더 이상 피해자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저는 억울한 피해자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이제는 고객으로서 그리고 권리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 은행과 담당 직원의 이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라고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5글자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은행들이 갑자기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결 과정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먼저 SC제일은행 민원 팀장한테서 전화가 와요. 사기꾼이랑 연락이 닿았다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아내분 계좌를 통해서 5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찔한 순간이 와요. 돈만 받고 사기꾼이 약속을 어기고 신고를 취소 안 한 채로 그냥 은행을 나가버린 거예요. 와, 진짜 심장이 철렁했겠죠. 다행히 은행 쪽에서 계속 압박을 넣은 덕분에 다음날 아침에 사기꾼이 마침내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자, 이제 사기꾼의 신고는 취소가 됐어요. 그럼 다 끝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기 주거래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는 말이 신고 취소된 건 확인됐는데요. 저희 내부 검토 절차 때문에 계좌 푸는데 3일은 걸립니다. 랍니다. 아니, 3일을 더 기다리라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피해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그 금감원 민원 카드죠.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당장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이 걸린다던 그 일이 단 1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정말 끔찍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 과연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기의 타겟이 된다면 이 순서대로만 행동하세요. 첫째, 그 의심스러운 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쓰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세요. 둘째, 즉시 내 은행과 돈을 보낸 사람의 은행, 양쪽에 모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통화 내용, 담당자 이름, 통화 시간까지 아주 꼼꼼하게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 측 대응이 미적지근하다? 그럼 바로 이야기하세요. 당신들의 이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선 SNS 같은 공개된 곳에 계좌번호 전체를 올리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계좌 하나만 묶이는 정책을 가진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냥 점잖게 호소하는 것보다 내 권리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분명 허점이 있고 내 권리는 결국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찾아야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 사건의 피해자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의 규모는 너무나도 컸다. 이 한 문장이 이 사기가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지를 전부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사건은 그 답이 결국 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